골다공증의 원인 칼슘 부족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왜 골다공증이 걸리느냐? 노화예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뼈 속이 비는 거죠. 뼈는 결합 조직이거든요. 결합 조직의 형성에 도움, 이런 말이 있어요. 중요한 원소가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아주 안 좋지만 기쁘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골다공증의 원인을 잘 모르시대요. 그리고 이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지금 병원에서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 다른 방향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오늘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요, 마치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랑 똑같아요. 골다공증은 칼슘 부족이 아니라는 게 제일 중요한 팩트예요. 칼슘 부족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칼슘 부족하지 않는데 왜 골다공증이 걸리느냐? 골다공증은 노화예요.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뼈 속이 비는 거죠. 피부의 노화는요, 자글자글한 주름 아니면 축축 처지는 주름이잖아요. 뼈의 노화는 골다공증이에요.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치료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병원에서 칼슘제 많이 처방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효과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효과 없어요. 여러분 그거 짐작하지 않으셨어요? 칼슘 아무리 먹어도 골다공증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또 뭐 줘요? 그 골다공증에 먹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 그런 거 있어요. 또 골다공증 주사도 있고요. 비타민 D 주사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요, 거의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환자들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이건 뭐지? 왜 정말 하나도 효과가 없을까? 골밀도 조사를 하잖아요. 골밀도 조사를 하는데 정말 1년씩, 2년씩, 3년씩 골다공증 약을 먹어도 아주 조금 좋아졌나 말았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그 골다공증 먹는 약이나 칼슘이나 이런 것에도 꽤 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 부작용, 칼슘제는 무엇보다도 위장장애가 있고요. 위장장애 좀 심각해요. 그리고 골다공증에 먹는 약, 그거 병원에서 쓰는 약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원리냐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딱 가둬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의 뼈가 칼슘 창고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우리 몸에요, 뼈를 구성하는 성분으로만 칼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육에 칼슘이 필요해요. 근육을 이렇게 제가 주먹을 쥐잖아요. 이거를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펴요. 이걸 이완이라고 그래요. 심장도 수축, 이완을 반복하고요. 우리의 모든 그 활동 있잖아요. 이 운동이 어떤 근육은 이완시키고 어떤 근육은 수축시키는 그거의 무한 반복이거든요. 이 근육을 수축시키는 중요한 이온이 칼슘 이온이에요. 그리고 우리 피 속의 이게 왜 일정한 산도를 유지하잖아요. pH라고 하죠. 그게 이제 그래서 뭐 알칼리성 체질, 산성 체질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조금 과장이 된 거고, 어찌됐든 우리 몸은 일정한 산도를 유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원소가 칼슘이에요. 이런 칼슘이나 나트륨 이온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미네랄 이온들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몸의 산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잘못되면 왜 피가 산도가 깨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중조 같은 거를 약으로 써요. 중조가 뭐예요? 여러분 베이킹소다 아시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신부전 환자, 콩팥 기능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을 신부전 환자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약으로 써요.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중조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는 어쩔 수 없이 그 약을 쓰는 거예요. 뭐 몸의 산알칼리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런 산알칼리 균형을 유지하는
조절 인자로서 칼슘이 쓰이고요. 그리고 근육의 수축 이완, 특히 수축할 때 칼슘 이온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원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평소에 칼슘을 뼈에다가 우리 몸에서 저장을 해둬요. 그래가지고 이 칼슘을 필요하면은 꺼내 쓰고 또 남으면은 뼛속에 또 덜어 넣어놓고, 그래서 뼈는요 가만히 있는 조직이 아니라 칼슘이 들락날락하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지금 그 서양의학에서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뼛속에 있는 칼슘이 많이 빠져나와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온 건 맞죠. 근데 왜 빠져나왔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무조건 뼛속에 칼슘을 가둬두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여러분 본래 있잖아요. 우리 몸의 모든 조직이요, 이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우리 피부 세포도요, 여러분, 한 30일, 40일 지나면 다 교체돼요. 우리 피도요, 한 적혈구 수명이 120일이거든요. 그거 지나면 적혈구가 다 새 걸로 바뀌어 있어요. 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들락날락 하면서 이 뼈가 항상 새로운 조직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요. 비록 나이 들어서 조금씩 노화는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뼈를 70년, 80년, 100년까지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칼슘을 딱 가둬두면 무슨 일이 생겨요? 썩어요. 그래서 그 골다공증 약을 썼을 때 이 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턱 이런 관절에도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전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다공증이 생기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대부분 마른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뚱뚱한 사람들은 일단 나이가 들어도 골다공증이 적어요. 노화 중에서도 마른 사람들한테 많이 오는 게 골다공증인데요. 일단 골다공증은 노화이면서 또 하나가 약간 빈혈과 비슷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그리고 체중이 일정 이상 이렇게 되는 게 좋고요. 체중이 아니라면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근육을 만들면, 나이 들면 왜 30세 이상 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근육이 없어지는 근소실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한 40, 50 넘어서 60, 70 넘어서 뭔가 저 사람 좀 젊어 보인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운동 특히 무엇을 하느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그냥 달리기나 그냥 걷기 이런 거 가지고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는 좀 역부족이고요. 우리 몸에 구석구석 쓰지 않는 근육을 자극을 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가 쉽게 말하는 헬스장이에요. 헬스장 가서 이렇게 추 같은 거 하는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를 고루고루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 홈 트레이닝으로, 왜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근육을 만들면 희한하게 이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이 여러분 뼈에 붙어 있잖아요. 이 근육을 우리가 자극을 해서 안 쓰던 근육을 막 쓰게 되면 이 근육이 뼈를 자극해요. 뼈를 자극해서 뼈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흐물흐물 늙어가려고 하다가 정신 못 차리고 이제 점점 깊은 수면에 빠지면서 이제 뼈가 물렁물렁해지려고 하다가 이 근육이 갑자기 딱 자극을 받아서 근육이 뼈를 자극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뼈가 바짝 긴장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유는 마시는 사람보다 나르는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도 그 우유가 칼슘의 보급원이고 뭔가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데 특별히 칼슘을 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꽤 관찰을 한 거죠. 보니까 그거를 마시는 부자보다 가난해가지고 그 우유를 수레에 실어서 우유통을 나르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 운동을 하면 뭐 피부 주름은 여러분 운동하면 더 주름이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미관상 그런 건데, 이게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면 여러분 그게 죽음으로 가는 병이거든요. 골다공증으로 골절이 생기면 거의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이신 하나님이 사람 죽지 말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골다공증이 와서 죽을 수도 있지만, 부지런해서 자기 몸에 근육을 쓰고 힘을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뼈가 무너지지 않고 튼튼해서 긴 생명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비밀 장치를 해 놓으셨는데, 그게 근육을 통해서, 그 근육을 쓰면 그 근육을 통해서 뼈가 튼튼해진다라는 그 비밀 원리를 감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비타민C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뼈는 결합 조직이거든요. 결합 조직이 뭐냐면 시멘트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곰탕, 그 사골 국물 그런 거 혹시 만들어 보셨어요? 뼈를 푹푹 끓이면 거기서 막 뭐가 우러나오잖아요. 그 우러나오는 것은 칼슘이 아니고, 칼슘은 물에 안 녹거든요. 우러나오는 것은 그 콜라겐 조직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콜라겐은 일종의 단백질인 건데요. 그게, 그래서 사골 국물을 오래 끓여서 식히면 어떻게 돼요? 그 묵처럼 되어 있어요. 그게 콜라겐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시멘트 역할을 해서 뼈가 튼튼하게, 그 뼈 속에 뭐 칼슘 조직도 있지만 마그네슘도 있지만 뭐 굴이나 인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원소 하나하나를 서로 탁탁 들러붙게끔 만드는 시멘트 조직이 콜라겐인데요. 그 콜라겐을 합성하게 해주는 중요한 원소가 비타민C예요. 비타민C,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이나 뭐 의약품으로 나와있는 비타민C 영양제 겉통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결합조직의 형성에 도움,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요. 이게 피부를 탱탱하게 해준다라는 뜻 한 가지. 피부, 이게 결합 조직이 없어지면 주름이 생기면서 쭉쭉 처지고 자글자글 주름 생기잖아요. 이런 게 결합 조직을,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야지 이게 탁 딸려 올라가거든요. 이게 뼈 속에 적용이 되면요,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고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비타민C를 안 먹으면요, 더 빨리 주름이 생기고 더 빨리 늙어요. 피부는 늙어요. 이게 근육 때문에 뼈는 튼튼해지는가 몰라도.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비타민C가 필요하고요.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운동과 비타민C를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비타민C를 하루에 못 먹어도 6,000ml 이상은 드세요. 저는 그 배가 넘는 한 15,000, 16,000ml를 매일 먹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얼굴에 기미, 흑자 이런 것도 잘 생기고, 이게 피부 결은 좀 고운 편인데요. 제가 주름도 잘 생기는 얼굴이거든요. 제가 비타민C로 관리해서 이만큼 된 것 같아요. 저는 비타민C를 먹는 것도 하루에 한 15,000, 16,000ml를 먹는데요. 제 진약사몰에 들어가 보면 비타민C 이렇게 가루로 된 거, 분말로 된 거, 비타브리드라고 해가지고, 제 미본 앰플에다가 섞어서 쓰게끔 나와 있는 비타민C 파우더가 있거든요. 바르는 외용제예요. 그거를 피부에 열심히 발라요. 아침 저녁으로. 그 발라가지고 제가 이 피부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피부과 다녀도요, 여러분 소용없어요. 피부과 다니는 것도 다닐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오히려 보조고요. 평소에 내가 먹는 비타민C 분말을 바르는 이게 훨씬 더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거고요. 무엇보다 먹는 비타민C가 이 콜라겐 조직을 잘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비타민C가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원리되는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비타민C가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굴이나 이런 미네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뼈를 구성하는 미네랄의 흡수율을 높여요. 모든 미네랄은요, 약간 산도가 높아야지 흡수가 되거든요. 여러분, 마그네슘을, 제 진약사몰에 있는 마그네슘, 그게 신경 안정 효과가 있고, 심장을 안정시키고, 천연 신경 안정제잖아요. 근육과, 심장, 그리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주는 천연 신경 안정제가 마그네슘인데요. 이 마그네슘이 흡수율이 좀 떨어져서 먹으면 설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마그네슘을 먹을 때 비타민C를 동시에 같이 먹잖아요. 한 2,000ml를 같이 먹으면 마그네슘 흡수율이 올라가서 설사를 안 해요. 이 흡수율이 올라가서 설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그네슘 흡수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칼슘의 흡수율도 올라가요. 여러분, 하여튼 병원에서
칼슘 영양제를 주는데 그 칼슘 영양제 아무리 먹어도 본래 칼슘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비타민 C랑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가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충분한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위장이 약해가지고 그 위장약을 늘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성적인 미네랄 결핍증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장을 치료한다라고 쓰는 약이 위산을 억제하거든요. 비타민C는 산이잖아요. 산이 들어가야 흡수율이 올라가는데, 이게 위장약은요, 본래 우리 위장에서 나오는 튼튼한, 본래 정상적인 그 위산 있잖아요. 위산이 있어야 돼요. 이 위산을 중화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그 위산 자체 분비를 차단해 버려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 위장약이 무슨 위에 좋은 보약인 줄 알고 맨날 드시는 분들은요, 정상적인 음식을 내가 아무리 잘 먹어도 미네랄이 흡수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인 뭐 이런 거 총체적으로 다 흡수가 안 돼가지고 사람이 비리비리해져요. 그래서 위장약 절대 위에 보약 아니다. 길게 먹는 거 아니고요. 차라리 비타민C를 꾸준하게 계속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적당히 우리 위장에서 위산 분비를 촉진해가지고 여러분 위산이 적당하게 나와야 위가 튼튼해요. 위장약은 짧게 쓰는 거지 길게 계속 쓰면요. 위가 더 허물어지거든요. 그거 기억하시고 하여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여러분 굉장히 좋은 키워드 많지요. 여러분 잘 몰랐던 거 많으시지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골다공증으로 뼈가 약해져가지고 골절이 와서 병원에서 속절없이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이거 아끼지 말고 꼭 하시고요. 꼭 하시고 제 옛날에 진역사 영상 중에서도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홈 트레이닝을 올려드린 영상도 있었어요. 그게 이상하게 여러분들한테 반향이 별로 없어서 제가 그 뒤로는 후속작을 만들지를 못했는데 혹시 그거 영상 찾으시면 여러분 그거 홈 트레이닝이니까 집에서 보고 따라 하시는 거 한번 해보시고요. 비타민C 정말 많이 드시고 비타민C 드시면서 비타민 B 또 잊지 마세요. A, B 할 때 B요. B 꼭 하루에 한 알씩은 꼭 같이 드시고 하여튼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추석 때 여러분들에게 건강 선물로 비타민C로 근육을 만들고 피부를 탱탱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이 요긴한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